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은요. 때로는 강하게 끌고도 가야 됩니다. 그 국회 법에 예. 경호권이 있거든요. 의장이 발동해서 정상적인 법원 통과시키는 게 낫지. 저 시간 낭비보다도 저 끌려다니는 것보다도 저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한국당도 이제라도 같이 합의를 하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예.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예. 무엇든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엇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자기들이 성공한다라고 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세력인 그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반기를 들고 국민통합연대가 어제 발족되잖아요. 자, 일단 네 어제 이 선거제 개편안 상정된 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더기 선거제라는 일단 지적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왜 누더기죠? 네. 4+1에서 합의돼가지고 예. 합법적으로 냈고 거기에 손해보는 정당이 없어요. 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왜 누더기라고 하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모든 정당이 다 이익을 본다. 그렇죠. 네. 5개 정당이 합의를 했고 예.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이 돌아가는데도 참여를 하지 않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법은 누더기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역구 250에 비례 50석이었다가 막판에 갑자기 253대 47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지역구 호남 의원들의 의석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뭐 언론에서 딱 집어서 호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저희 대한신당에서 맨 먼저 주장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예. OECD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정서는 국회의원 수를 차라리 줄여라, 그렇죠. 심지어 없애라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잘못하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 특히 농어촌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도 보호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지역구를 지키기로 합의된 거고 오히려 비례대표도 그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예, 그럼에도 좀 원안보다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산도 원안보다 달라지는 거고 예.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보다는 차악을 결정할 때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한국당에서도 이번 개정안에서 이제 손해 보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은 비례대표에서 오히려 처음에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즉 거대 두 야당이 손해볼 것으로 예. 알아서 사실상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한국당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이익을 볼 걸로 됐지만은 예. 이제 두 양당도 조금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다 합의가 된 거죠. 예. 그러면 뭐 한국당도 이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안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필리버스터하고 난리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당은 뭐든지 안 받아들여요. 지금 현재는. 근데 사실 한국당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최종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말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 반대를 어떤 하는 명분 겁니까? 때문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집 사정은. 예. 왜냐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회의장이 정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도 저작거리 아수라장보다 더 못한 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해서 예.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당에서 저렇게 예. 국회법을 잘 선용해가지고 아수라장 만드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벌써 한국당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취임 거의 1년여 가까워지지만은 장애투쟁만 하고 돌아다니고 예. 국회도 창밖에만 있고 저런 소란을 피우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국당의 반발에 대한 지적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협상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하게 지적했죠. 예. 왜냐하면은 집권 여당은 어떻게 됐든 국회를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리더십, 정치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제 막판까지 민주당도 한국당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원체 한국당이 초롱성으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4+1으로 가야 된다. 저는 10월 달부터요. 이건 한국당은 막판 국회로 절대 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4+1로 가서 우리가 개혁 입법, 예를 들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선거구 조정도 해나가자. 예산도 통과시키자. 그런데 지금 뭐 겨우 예산은 통과시켰고 선거구 조정 문제는 상정은 됐으니까 25일까지 회기가 끝나요. 예. 그래서 26일 날 다시 이제 임시국회. 새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으니까 표결이 가능해지죠. 통과되는 거예요. 네. 통과되면은 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또 나머지 예산은 통과됐는데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저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차라리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마는 국회의장이 경호권이라도 발동해서 이러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예. 흔들리지 않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언제까지 끌려다닐 예. 거예요? 근데 어제 보면은 원래 예산 부수 법안 처리하고 선거법 올리기로 했는데 순서도 문희상 의장이 갑자기 바꿨고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건 지적을 하는 것이 옳아요. 예.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제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법정 기일은 넘어가고 하니까 의장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은 수정안 내고 예. 의사 방해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할 수 없이 늦어졌는데 예, 예. 과거에도 그런 예는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되느냐.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지금 좀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장이 비록 예. 신분은 무소속이지만은 민주당 소속 의장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 편을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과거에 자기들은 예. 의장들이 자기들 편 안 들었나요? 다 그런 거지 뭘 그래요? 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이제 찬성하는 쪽도 이 토론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정열이 넘치니까 네. 거기 가서 한번 얘기하자. 예. 그런 것도 좋고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저렇게 하는데 한국당에다 선물 줄까요? 저는 안 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렇게 김종민 의원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논리가 있는 분은 가서 또 한번 하는 거죠.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누가 보죠? 국민들이 보시죠. 얼마나 볼까요? 글쎄요. 일단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하려고 보지만은 예. 지금 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의사일정 변경시켜서 선거구 조정 해놓고 상정하고 지금부터 무한 토론입니다. 필리버스터 허용하니까. 어제부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자정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예. 가족과 예. 파티도 하는데 저분들은 저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25일 자정되면은 자동적으로 끝나고 26일은 표결. 거듭 말씀드리지만 쇠회기에는 필리버스터가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정해서 4+1로 통과시키고 또 공수처 상정해서 또 필리버스터하고 저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되고 예산 부수 법안이나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로 지금 본회의에 와 있는 100몇십 개의 민생개혁 법안은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은요. 때로는 강하게 끌고도 가야 됩니다. 그 국회 법에 예. 경호권이 있거든요. 의장이 발동해서 정상적인 법원 통과시키는 게 낫지. 저 시간 낭비보다도 저 끌려다니는 것보다도 저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한국당도 이제라도 같이 합의를 하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예.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예. 무엇든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엇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자기들이 성공한다라고 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세력인 그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반기를 들고 국민통합연대가 어제 발족되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사상 초유로 과거부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보수가 분열로. 4분열된 거예요. 예.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친박 신당의 우리 나올까? 공화당, 예. 보수대연합. 네 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결국 총선 때 4분열된 보수에 물론 우리 진보도 분열돼 있지만 훨씬 좋은 조건의 총선전이 벌쳐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통합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거는 황교안 대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 내부에서는 뭔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목소리 내지 못한다고 왜요?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은 당대표가 아니라 머리 띠둘른 노조위원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 예. 황교안 예. 대표 보세요. 지금 1년여 다 돼가지만은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 대안은 하나도 안 냈어요. 하나 낸 게 민부론이에요. 예. 그건 지금 뭐 신라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다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자, 광화문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태극기 부대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삭발하고 청와대 길 앞에서 단식하다가 병원에 갔다 와서 다시 천막 쳐서 들어와라. 국회로 들어와라 하니까 들어오면은 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로텐다고를 창 밖에다 넣어놓고 이제는 태극기 부대들 몇천 명 국회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것을 집권 여당이 끌려다니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이제 청문회를 좀 이어가야 하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의 좀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오늘 또 네.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제가 법사위원인데 추미애 법무장관의 청문회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안 열려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안 열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증인도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필요한 증인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부 수사 중인, 예. 재판 중인 이런 분들을 증인 채택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안 한다. 그러나 장관은 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죠. 20일이 지나면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예. 저는 한국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비토하는 전문당이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없어도 임명을 예. 전문으로 하는 대통령이란다. 예. 대통령 임명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인준이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준을 하더라도 4+1로 공고히 나가면은 인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